여보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결혼한 지 20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결혼 생활 속에서는 다양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잊히지 않는 건 남편의 형제들과 있었던 큰 사건이에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려 해요. 오늘은 듣던 채널에서 주인공이 되어보는 색다른 경험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적어볼게요. 결혼할 때 20대 후반인 나이의 남편과 만나 결혼했어요. 다른 이들과는 다른 성격과 지혜를 가진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하지만 결혼 후 많이 변했어요.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남편이 되었죠. 그 매력에 매일 더 빠졌어요. 시간이 흘러도 남편의 매력은 더해갔죠. 결혼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 다니던 일을 그만둬 남편을 지원했어요.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남편은 밝은 얼굴로 돌아와 아이들과 놀아주고 도와줬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럽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가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시면서 저를 내레이션 하루의 드라마 퀸이더라고요. 생일상을 비우는 모습을 보며 제가 제대로 일을 한다며 다들 내레이션 하오며 과정을 살펴보는데 제가 좋은 시아버지 곁에 있기만 해도 좋다고며 소갈했던 가족이 성숙하고 자신감 강한 가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소식이 되고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생일상을 차려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무시하고 쉴 때 요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막내에게 간단한 밥상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막내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는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더 간단한 밥상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막내는 상다리를 부러지게 해도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이후 행복한 생일 잔치를 열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고 가끔씩 찾아가 손님으로 온 것처럼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어 하나 자식들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강산이 한 번 바뀌자 제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특별히 바쁜 일이 없었죠. 그래서 버스로 1시간이 걸리는 시댁에 찾아가 시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갔더니 시아버지가 많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아, 어쩐 일이야? 혹시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그냥 아버님 보고 싶어서 놀러 왔어요. 아버님은 최가 안방으로 가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그냥 돌아갈까요? 제가 농담조로 말하자 시아버지가 얼른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시아버지가 직접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버님, 제가 차려드릴게요. 어허,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장비를 가져왔다고요. 그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해주겠다. 오늘은 시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저 너무 죄송하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요? 고생이란 없어.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밥을 차려준다. 그러니까 새악건 거실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 먹을 준비되면 나오라고. 그렇게 시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주방을 나왔고 20분이 지나 음식이 다 준비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윽고 시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를 맛볼 수 있었어요. 한 입 더 먹어보자.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답니다.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어제 가요리에 썼음 큰일 날 뻔 했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맛을 냈어요? 진짜 맛이 다 먹을 만하다입니다. 아, 혼자 이것저것 만들어 먹다 보니 그 어느 순간 감이 생기더라고. 안내가 하는 건 요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할 사실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이야. 그 내 입맛에 대충 맞춘 거지 아니에요? 이 된장찌개는 당장 팔아도 될 만큼 맛있다고요. 제 아버님 된장찌개 먹을 자리야 자주 와야겠어요. 저 그래도 되죠? 그럼 되다 마다. 우리 막내 며느리가 와주니까 이거 전한 집이 환하게 바뀌는구나. 이 노인네를 찾아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고맙긴요.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올 테니까 그때마다 이 된장찌개 맛 보여주셔야 해요.
그렇게 시아버지와 된장찌개를 바닥이 보일 때까지 맛있게 먹었고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남편은 자기 없이 혼자 시댁에 다녀와 줘서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안 그래도 일이 바빠서 시댁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저 혼자라도 그렇게 효도를 하고 돌아왔다면 꼭 끌어안아 주더군요. 이렇게 시아버지도 좋고 저와 남편까지 좋으니 한석삼조의 행동을 한 거라 생각하고 자주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버지께서 마늘 눈이 빠지게 기다리셨다가 한바구음을 내며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2년 동안 아버지와 많은 정을 쌓았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직장 문제로 멀리 이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 울산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울산에 갈 수 없지요. 혼자 내려보낼 수 없는 노릇이니 애들과 함께 이사 준비하겠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지. 당신께서 여기서 좋아하셨다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버님이 마음에 걸리네요. 이제는 자주 찾아뵙기 힘들어졌으니 많이 서운해하실 텐데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처럼 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네요. 형들도, 누나도, 그리고 나도 아버지께 그러지 못했어요. 당신에게 부끄럽네요. 다들 먹고 살게 바쁘다 보니 그런 건데. 어쩌면 나는 시간이 많은 아줌마니까 자주 찾아갈 수 있었던 거네요. 어쨌든 시아버지랑 같이 된장찌개 먹을 날이 없어진 게 너무 아쉬워요. 이번 주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시 시아버지를 찾아가 시아버지께 이사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많이 서운해하셨는지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떠날 때 눈물을 훔치며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고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 가족이 울산으로 이사를 해왔는데 거기서 적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이들도 친구들의 사투리가 익숙해지지 않았다며 집에서만 놀았고 남편도 회사에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몇 달이 지나니 서울에서 살았을 때와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7년 가까이 살았는데 명절에만 시어머니를 만나러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바빠서 매일 같이 떠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시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시아버지가 치매 증세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어서 건강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며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서울에 살며 자주 왕래를 했다면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릴 일이 없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떠나기로 했고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셨어요. 막내가 왔구나. 잘 지내셨니? 라고 말했지만 며느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이 많다. 한 세기에 연락 없는 시기가 오기 전에 불어먹는 방울장아찌를 끓인 날은 여러 번 있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바쁘다는 변명으로 자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안나, 내가 모르는 줄 알아서 그냥 장난으로 했던 말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들을 보니 기뻐요. 인사를 나누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니 긴장이 풀렸나요? 아버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계시네요. 그 순간 크게 함성을 질러 가족 회의를 하는 것이 어울렸습니다. 상황을 보니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부부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아버지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어린이처럼 행동하며 우리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 제멋대로인 상태까지 왔다고 해요. 보호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때 둘째 아버지가 형의 말에 우리 집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사람들도 있고 바쁘다 해서 모실 시간이 없다고 거부했어요. 또한 시그널을 이해하는 오빠, 나는 남편을 위한 선택을 하는 입장이야.
지난번에 내가 대출을 받아 식당을 차린 것을 기억하죠? 내 남편도 그 망할 식당에 빚을 갚고 있는 중이야. 나는 결코 이렇게 방치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모시는 상황은 어렵지 않아. 막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집안의 짐이 모두 내 몫이 되어버려. 형제들도 곤란해할 테고 나도 집안의 짐으로 미안해진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 형제끼리 싸움이 없이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어.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듣자 마음이 불안해져. 아무리 영혼이 좋다 해도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커. 아저씨, 제가 모실게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진심으로 그렇다고요. 당신이 힘들다는 것 알아? 근데 괜찮아? 응, 괜찮아. 정신이 정리되지 않은 아버님을 두고 내려가면 후회할 것 같아. 형편은 여의치 않아도 우리가 나서서 뭔가 시도해봐야겠다. 너무 고마울 거야. 형들과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한두 달 동안 모시기만 하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경고하러 아주버님은 요양원에 아들을 둘을 데려가는 것보다는 시아버지를 모셔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일러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아버지가 퇴원 절차를 마친 후 부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산으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고마워하며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시아버지는 힘들지 않도록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 부부와 함께 지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후 시아버지는 맛있는 된장찌개를 요리하여 가족에게 제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의 된장찌개 냄새가 좋았고 부부는 시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행복한 미소를 띠며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계속해서 아버지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시절 아버지가 많은 관심을 주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4월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죠.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며 제게 베개를 던지기도 하고 아줌마,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를 알겠다. 우리 아빠랑 바람 피우는 아줌마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많은 이가 있는 집에서 나가라며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엎으며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바지에 변을 보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닦아주었죠. 아버지가 잠깐 정신을 차리면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물어보시곤 했는데 이때는 선의의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무슨 실수를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제대로 대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매우 온순하고 조용하게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일일이 걱정할 일은 전혀 없었다고요. 응. 그래서 안심이 되는구나. 혹시 내가 혹평을 했다면 확실히 혼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안심해. 아버지를 어떻게 혼낼까요? 아버지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편안히 지내시면 됩니다. 시아버지는 정신이 회복되면 항상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정신이 돌아오면 주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모습을 보면 항상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지만 표정에 미소를 지으며 숨겼어요. 석 달이 지나 시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더 많은 것을 바라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기적이라 생각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어디서도 그를 이길 수 없다며 저에게 자랑스럽게 대해주었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의 형제들이 모두 집으로 와서 시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려고 오래 있었어요. 재수 씨의 아버지 정신 상태가 자주 혼미해 보이시나요? 아, 지금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어린아이가 방문해서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 가더라고 하네요.
부인은 아버지가 많이 호전되셨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수 씨는 아버지가 많이 힘들 것 같다며 걱정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있고 부부는 식사 재료를 사러 마트에 나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는데 형제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형제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대화는 아버지가 너무 잘 모셔서 치매에 걸린 것 같았지만 예전처럼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자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표현했다. 그때 막내가 아버지를 모시러 가자고 했다. 재수 씨는 커문일 때 고마워하고 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빨리 결정해 자식들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단바람이 있기 때문에 돌보고 모시는 것이 좋다고 하자 매개하자 막내가 돌보러 왔는데 우리가 아버지 모시러 간다고 하다가 그랬다. 그들이 대화를 끝내자 남자가 한숨을 돌린다. 내쉬며 제 얼굴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계속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우리 인간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해라고 말했어요. 그야 당연하지.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버님 유산을 빨리 받겠다고 내다 버리자는 게 자식들 입에서 나올 소리냐? 내가 들어가서 본때를 보여줄게 하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우리가 계속 모시는 걸로 하자. 우리 인간들이랑은 싸우기도 싫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잖아. 당신이 똥을 했다면 좋겠어? 그 이해 말을 들으니 쉽게 납득이 갔어요. 캬, 게다가 제가 난리를 치면 안방에 계신 시아버지가 나와서 크게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았으니 아무것도 못 들은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저희 부부가 들어서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형제들이 다른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여기서 준혁 입연하세요. 나야 막내 며느리가 잘해줘서 변하지. 그런데 왜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그 아무래도 죄수 씨한테 모든 짐을 맡긴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제라도 저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모실까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나 예상했던 말을 하길래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요구에 따라 한국어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새아이들, 당신 덕분에 오랜 시간 힘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애들 말대로 자식들 집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에 저는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로도 못 가세요. 저랑 천년만년이 집에서 살으니까 나갈 생각은 추도도 하지 마세요. 이 집에서 아버님과 함께 지내는데 불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할아버지랑 함께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맞아요. 아버지 이분 말대로 해요. 그리고 집을 옮겨 다니면서 지내는 건 정서적으로 좋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가 요동치고 말 거예요. 우리 부부는 강력하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아버님도 마음을 돌려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민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제 의지를 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아버지는 저희와 계속 함께 지내시게 되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자주 잃으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며 제 존재를 까맣게 잊는 날이 매일 있었습니다. 새아이야, 어제 실수는 안 한 건가? 어제는 아무 기억도 나질 않구나. 뭔가 내 대상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번님이 약을 잘 드시고 계시잖아요. 치매는 원래 심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사마가 아내가 외출 좀 해도 되겠니? 그런데 정신이 막을 때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말이에요. 혼자서는 안 돼요. 아버님의 볼 일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나가도록 하려고 해요. 여자 며느리를 남겨놓고 모아 쉬려고 그래요. 오늘은 혼자 바람을 쐬고 싶구나. 그 핸드폰 챙겨서 나갈 테니 볼 일 다 보면 전화하라고 하며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집에 있어요. 무슨 볼 일이에요? 혹시 숨겨둔 여자친구가 있는 건가요? 그래요.
네 말이 맞아. 예쁜 여자를 만나러 가요?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여러 번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합병증인 욕창과 폐렴이 생기셨고, 거동이 불편하셨고, 말도 거의 못하셨어요. 병원에 여러 번 다녀왔지만 쉽게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기침을 심해 하시더니 가열이 나셨어요. 너무 놀라서 입가를 닦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권님, 왜 그렇게 약해졌어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혹시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서 드린 지가 벌써 됐나요? 다음 날 아버지가 갑자기 가게 되어 막내딸에게 유언을 남긴다.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도 다른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만이 나를 받아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재산 정리를 완료하고 막내딸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아버지는 시골에 소유한 조그마한 땅을 막내딸의 명의로 돌려주고 모든 재산을 막내딸에게 맡겨두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형제들이 요양원에 나를 버릴 계획이 있었음을 알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며 막내딸에게 모든 것을 양도했다. 이에 막내딸은 아버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부탁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였다. 아버지는 증조부아지 왈라가 찌개를 끓이지 못할 정도로 아픔을 참는다며 소중한 선물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막내딸이 행복하게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며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을 안고 울었어요. 몇 일 뒤, 부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순간이었지만 깊은 아픔을 느꼈어요. 남편은 형제들에게 연락하고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장례식장에 모이면서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아버지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친께서는 유산을 나눌 때 한자리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돈이 세상 모든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형제들이 유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꺼내자 둘째 형제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여행 계획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주인공은 하와이로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며 남편과 함께 가려는데 남편은 하와이로 가기보다 다른 곳을 선호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재미나게 놀러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주버님이 땅 문서를 가져와 주기로 했고 그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온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땅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줄 것을 요구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반대하자 아주버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의 유산은 한 푼도 못 받게 되었고 새로운 소유주가 됐습니다. 네, 그래요. 새언니. 아무리 아빠가 언니에게 원하고 재산을 줬다 해도 법적 효력은 없다고요. 그러니 좋은 말 할 때는 문서를 좋아해요. 누가 보면 우리 형제가 천하의 불효자인 줄 알겠네. 형들애고 누나 불효자 맞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를 바란 자식이 효자야. 거 없잖아.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하던 이야기 다 들었어. 요양원에 내다 버리면 빨리 돌아가실 거라면 모셔가려고 했잖아. 우리한테는 각자 집에 돌아가면서 모신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러자 형제들은 크게 분노했어요. 단기 낀 놈이 성나는데 듣고 리했네. 철석 씹어. 그건 어차피 오래 못 가니까. 아이 너. 재수 씨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한 소리였어. 아, 우리가 설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맞아. 우린 새언니 고생을 덜어주려고 그런 대화를 나눈 거야?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서 아버지의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사등분하도록 해.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아버님의 의원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해요. 그러니 한 푼도 받을 생각 마세요. 제 말에 식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갖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임원의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거구나. 어쩐지 아버지를 모셔간다고 했을 때부터 수상하게 보였어. 니년이 바라던 게 그 땅이라 어쩌다 쇼를 한 거고 말이야. 아주버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와 아버님은 둘도 없는 친구였다. 구요의 시고 아주 10년 안내에 20억을 혼자 꿀꺽하려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당장 땅 문서 가져와 2년이라 형제들은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저와 남편을 가족이 아닌 적으로 대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영정사진을 꺼내왔습니다. 그가 영정사진 달래 써 땅 문서 가져오라고 아주버님 사진 뒷면에 보세요. 거기에 아버님 유서가 적혀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면서 영정사진과 유서를 같이 보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신다고 하셨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었고 큰 아주버님이 소리내어 시아버지의 유서를 읽었습니다. 자식들아 보거라. 너희들은 내가 빨리 죽길 바랬지. 내 유산을 하루빨리 손에 넣고 싶어서 말이야. 게다가 너희들은 이 예비를 늘 돈으로만 봤어. 어릴 적부터 말이야.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죄가 있긴 하다만 나이가 50들어 넘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어쩌면 좋으냐. 난디들보다 막내 며느리가 더 자식 같다. 나한테 온갖 애정을 주던 유일한 사람이야. 물론 막내 아들도 좋은 녀석이지. 예, 그래서 내 유산의 전부는 막내 며느리에게 일임한다. 너희들은 이를 알고 가만히 있지 않게 찍지 못 호소하려고 난리를 질게. 안 보아도 뻔하다 그래도 말이야. 내가 이미 변호사를 찾아 공증까지 받으며 유서를 작성했으니 너희들의 애쓰는 것은 소용없을 거야. 그런데도 막내가 내 배를 괴롭힌다면 나는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러니 조용히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유언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으니 모든 형제들이 화를 내며 서로 싸우고 시누이가 아버지의 사진까지 발로 밟았다. 듣기만 해도 미쳤네. 그렇게 많은 재산을 막내에게 모두 넘기겠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 재산을 되찾아야 하지 않겠어? 당연하지. 이대로 물러선다면 우리가 속고 버려지는 거야. 이 여자는 아버지를 어떻게 구하살로 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 후속 욕설은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다. 형제들은 1시간 이상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의 발인은 저희 부부가 맡게 되었고 장지로 이동하여 아버지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예상대로 도서관과 시누이로부터 고소장이 돌아왔다. 내가 한숨을 쉬고 뭔가 버리기 전에 형제들끼리 도련님 하자며 남편에게 재산을 나누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결국 아버지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받았다. 유서를 보고 맞고서를 하는데 돌입했습니다. 법정에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흥분한 채로 저를 노려보던 형제들이 판사님의 제재로 인해 침묵했습니다. 재판은 제 손에 의해 결정되고 형제들은 무일푼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우리 것을 되찾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도 고소장이 여러 차례 왔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부부는 시 아버지의 유산을 보호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형제들은 조용해졌고 고소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큰 아주버님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고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남편의 형제들이 찾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제와 시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계속 느끼며 살았지만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조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야기 끝. 저희 남편은 형제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며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아버님들과 시누이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재산은 우리 부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를 유일한 자식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했어요. 비록 다른 형제가 없지만 우리 가족 4명이 마음을 모아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제 스페셜티가 아니라서 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돈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은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함께 기도합니다.